네, 여러분. 네,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공지하겠습니다. 기말고사도 우리 그 중간고사 스타일로 하면서 좀 더 어렵게 낼 수도 있고요. 쉽게 내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게 좀 선지 선택에 대해서 이게 좀 빨리 타이핑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모두 맞는데 5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좀 제가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뭐 상법 총칙, 뭐 어음수표법, 뭐 보험법 여러 가지 문제를 막 내다 보니까 제가 좀 막 이렇게 머리가 막 혼돈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말고사 때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상호주 제한 모자 한 개 성립되기 때문에 이 상호주 제한에서는 이제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그런 현상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화면을 이렇게 얼굴을 끄고 할까? 이게 화면을 키워줄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건지. 그리고 뭐 굳이 얼굴을 안 봐도 되잖아요. 그죠? 예, 처음 시작할 때만 하고 마지막에 끝날 때만 이제 보고 뭐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여러분. 굳이 뭐 얼굴을 뭐 보여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다음 보세요. 상호주 소유 제한의 내용을 보시면 원칙은 모회사 간에 자회사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뭐 아시겠죠? 예. 이 제가 음, 타이머를 켜야 되는데 예, 타이머를 안 켜도 지금 켰네요. 자, 그래서 A회사가 B회사 주식을 발행 주식 50% 초과했다. A회사가 B회사의 발행 주식 50% 초과했을 때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B회사는 A회사의 주식을 원칙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자, A회사, B회사가 C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를 50% 초과하는 경우, 자, 이거예요. 아까 이 A가 C의 20%, B가 C를 30%. 단 전제 조건은 A가 B의 51% 하고 있어야 된다. 알았죠? 이럴 때 C회사는 자회사로 간주되는 거예요. 그래서 C회사가 A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알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 그리고 두 번째 거. 그다음에 C. A회사가 50% 초과하고 B회사는 C를 50% 초과했을 때 C회사는 A사의 손해사이고 B회사의 자회사로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요거 제가 요거 설명드렸던 거 요거 잘 기억합니다. 알았죠? 중요해요, 이거. 예외적으로 보시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다른 회사의 전부 양수. 아까 우리 합병 봤죠? 포괄적 교환 이전이 있는데 예외는 뭐냐면 이거야. 맞아? 그래서 어,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전을 보시면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게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A 회사, A 회사가 이거야. 그랬어. 어, 죄송합니다. 제가 실력이 없네요. 음. 이건 이제 완전 모회사와 완전 자회사가 발생한다. 음. 그래서 이제 완전 모회사 뭐가 있냐면 A가 있어요. 왜 자꾸 이렇게 되지? 뭐 자꾸 잘못 만져가지고 이렇게 되지? 음. A 회사가 있는데 완전 자회사 이제 이게 B 회사예요. 음. B 회사인데 이게 이제 A 회사에 이게 A 회사에 여기에 B 회사 주식을 이전합니다. 이해됐죠? 예. 그럼 B 회사 주식이 얘로 다 갔어. 그럼 여기는 지금 뭐가 있냐? 완전 자회사에는 예, B 회사 그래서 보세요. A 회사에다 B 회사 주식을 완전히 이전을 하고 그럼 이게 주식이 비어있죠. 여기다 A 회사 주식을 이전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완전 무회사 자회사인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A 회사의 주식이 와 있죠. 그래서 예외 조치가 하는 거야. 이럴 때 이제 교환, 그다음에 이전, 합병, 이럴 때, 그다음에 채권자로서 권리를 실현하실 때, 이럴 때 모회사의 주식을 6개월 내에 처분해야 돼요. 이때는. 예. 이럴 때 그 금지 위반은 무효이다. 예외적인 게 있다. 그래서 모자 관계할 때 못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비모자 간 상호주 소유 제한에 대해서 하는데, 여러분 이제 모자 관계 없을 때는 서로 주식을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상호 보유 자체는 인정해요. 자체는 인정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발행 주식 총수에 이제 10%를 추가했을 때 의결권이 제한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결권 10% 추가했을 때 의결권 제한된다. 예를 들어서 상호주 허용되는데 갑회사가 을회사의 주식을 10% 추가했을 경우에 을회사가 가지고 있는 갑회사에 대한 주식이 의결권이 없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통지 의무가 있는. 그래서 이제 가대사와 의뢰사가 서로 10% 추가했을 때는 의결권 행사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네. 자, 그다음 다른 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뭐냐면 한 회사가 다른 회사, B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0% 초과한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안 돼요. 모회사와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해서 다른 회사에 10% 초과할 때도 안 되고 자회사가 단독으로 다른 회사에 주식을 100% 초과했을 때도 안 된다. 그래서 이때 이 10%에 됐을 때 뭐가 있냐면
통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10% 초과하면 알려줘야 돼요. 내가 당신의 주식을 이게 10% 초과이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네가 A가 B에게 12% 가지고 있고 B가 3% 가지고 있다. 이 3%에 대해서 의결권을 제한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맞추려면 11% 맞춰야 되겠지.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주식 양도의 방법입니다. 무기명 주식 보면 이제 무기명은 지우겠습니다. 무기명은 사라졌기 때문에. 자, 다 배웠던 복습입니다. 기명 주식의 경우에는 주권의 교부만으로 가능하다. 주권 발행 전에는 의사표시만 되고 발행 후에는 교부만은 된다. 주권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항 요건을 보겠습니다. 주권 발행 전에는 주권 발행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양도를 하면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지명채권 양도 방법으로 친한다 이 말입니다. 양도의 의사표시와 함께 해서에 대한 통지 승낙을 요한다. 우리 민법 아까 말씀드렸죠? 지명채권 양도 아까 말씀드리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법학돈이기 때문에 뭐 자기 비법하기 때 괜찮아요. 어차피 상법을 듣고 있으면 민법 총칙이나 채권법 같은 건 들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명채권의 양도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양도의 의사와 표시를 통지를 하거나 승낙을 요한다. 제3자의 대항 요건은 확정일자에 있는 증서에 의해서 그런 것이 상당하다. 이해됐죠, 여러분? 주권 발행 후에요. 그럼 이거 가져가야지. 명의개소해야 됩니다. 기명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 성명 뭐 해서 명의개소합니다. 대항력, 추정력, 면책력도 있습니다. 아셨죠? 뭐 같은 거 뭐 계속 반복하는데 뭐. 자, 그 다음 보세요. 명의개소하면 되는 거예요. 뭐 앞에서 했던 말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명의개소 주주 명부에 있으면 대항력, 추정력, 면책력이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실기주, 실기주는 뭘까요, 여러분? 어, 우리 뭐 권리주는 아시죠? 주권 발행, 그 주식 인수인이 발행했을 때 모집 설립해서 그 가지는 주식의 성질을 우리 주식 인수인하는 성질을 우리가 모집주로 했죠. 전 권리주로 했죠. 실기주는 이제 좁은 의미에서 신주 발행할 때 명의개시하지 않는 결과를 우리가 양도인이 갖는다. 그 새로운 주식을 그걸 우리 실기주라고 넓은 의미에서는 이익 배당 등 명의개시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런 뜻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의에서 대리인을 줄 수 있죠. 뭐 예탁결제원 같은데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의취득이에요. 자, 선의취득 같은 경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물권법 배웠죠? A가 주권을 소지하고 있다가 어떻게 유실합니다. 잊어버렸어요. 지나가던 B가 습득합니다. 습득한 후 C에게 뭐 하냐? 양도한다. 이러한 경우 A는 누구야? 진정한 권리자지. 그 다음에 B는 누구야? B는 무권리자.
무권리자 다른 말로 하면 양도인이에요. C는 누구야? 예, 선의 취득자가 돼. 선의로 취득합니다. 그랬을 때 주권이 유효하고요. 어, 양도가 적법하고 양도인 B가 무권리자이고요. C가 선의이고 무중과실일 경우 C는 어떻게 되는 거야? 주권에 대한 소유권을 선의로 취득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선의취득이에요. 선의취득. 어음수표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선의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보세요. 뭐 다 아시겠죠? 주식을 양도한 자가 무권리자 하더라도 양수인이 선의로 주권을 취득하면 적법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개념인데 요건 보세요. 요건 뭐 중요하죠. 주권 자체가 유효해야 돼요. 예. 무권리자로부터. 이 무권리자가 누구야? 우리 B 같은 사람들. 양도인. 이 양도에 의해서 취득한다. 양도. 양도는 말은 주식에 적법한 양도. 그 다음에 선의이고 무중과실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을 알고 계십시오. 이렇게 하면 C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래서 선의취득자, 우리 사례에서 누구야, 여기서? C죠. C는 적법하게 주권을 취득하고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기명 주식 경우는 뭘 해야 되냐? 명의 개설해야죠. 명의 개설해야 돼. 알았죠? 고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주식에 대한 내용들을 다 배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배웠고, 어,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이 바로 이제 주권의 양도, 자기 주식의 취득, 여기서부터 배웠네요. 그래, 다 끝났고, 이제는 우리가 교재는 지금 이렇게 프린트가 이제 신주가 바로 나왔는데, 이제 신주는 이제 다음에 하고, 우리 이제 회사의 기관으로 갑니다. 그래서, 신주 발행은 이제 회사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 할 겁니다. 이 신주 발행은 나중에 설립시 주식 발행과 비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고 오늘 이제 나중에 한다. 이렇게 보시고 이게 왜 여기에 들어와 있죠? 뒤에 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쭉 넘기시다가 보시면 기업의 지배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지금 저는 이제 판서를 하기 때문에 페이지가 바뀌겠죠? 여러분 찾아보세요. 핵심 체크 17 기업의 지배구조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찾으세요. 자, 이제 합니다. 자, 회사법에 제가 이제 2대 기둥, 2대 지주 이런 말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프린트 제가 이제 프린트 이제 또 필기를 하시던가 찾아보시면 돼요. 회사법 2대 기둥 지주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지배구조예요. 지배구조. 회사의 지배구조. 우리 헌법에서는 통치구조로 하죠. 우리 주주총회 의결기관이 있어요. 그다음에 집행부 이사, 대표이사 있고 감사위원회가 있고 이걸 우리 기업에서는 지배구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의 최고의 규범인 한 국가의 최고 규범이 뭐야? 우리 헌법이지 뭐. 여러분 헌법 배우셨죠? 뭐 여러분 출중하시니까. 헌법 다 배웠죠? 1학년 때 배우나? 이거? 이 최고 규범 헌법은 우리가 이제 통치 구조를 합니다. 이 헌법은 이제 뭐 국가의 기본 질서가 있고 기본권이 있고 통치 구조가 있어요. 이렇게 통치 구조는 국회 의결기관, 국회가 있고 집행부, 행정부가 있고 법의 적용, 법원 있죠? 이제 뭐 법의 판단, 적용. 음. 이렇게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삼권 분립. 이렇게 국가의 이제 최고 규범으로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회사, 기업으로 봤을 때는 이걸 이제 지배구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통치구조를 하고, 국가에서는 통치구조. 다룬다. 컨트롤한다. 여기도 지금 컨트롤 해야죠. 거버넌스.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자기 자본인 경우가 신주, 새로운 주식을 발행한다 그랬죠. 타인 자본은 사채입니다. 그래서 회사법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논점들이 그래서 대다수 이제 뭐 학자들 이제 교수나 그다음 이제 뭐 박사들이 논문을 쓰면 이 지배구조와 이 자금 조달에 관해서 많이 씁니다. 이게 회사를 운영시키는 가장 큰 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자, 이제 서설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뭘 배우는 거야? 주주총회 배우고,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이걸 배우고, 그 다음에 신주 배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사채까지는 이제 배우지 않습니다.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한 신주를 우리가 배웁니다. 사채는 기본적인 내용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어, 이제 회사의 이제 기간이 나오는데, 회사의 기간, 보시면, 이제 기간이란 말은 회사의 기간이란 말을 쓰고 또 뭐라고 쓰냐면 지배구조 이런 같은 말입니다. 회사의 기간 또는 회사의 이런 말 쓰는 거예요. 알았죠? 주식회사에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결정 이 의사결정을 가장 할 수 있는 게 어디냐면 주주총회예요. 그리고 이사회도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행위를 시청하는 조직상의 기구를 기관이라고 한다. 우리는 지배구조라고 하기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지배구조라고 하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존재 배경을 보시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우리 주식회사는 전문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요. 주주 간의 이해 충돌이 있을 때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서로 컨트롤하고 유기적으로 합해가지고 회사 운영에 문제점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다루는 분야가 바로 기업 지배구조다. 여러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봤던 거 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가 있고 업무 집행기관 이사의 대표이사 있습니다. 감독기관이 감사와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국가 형태를 보면 통치기구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도 의사결정기관 업무집행이 있습니다. 그 의사결정기관이 뭐가 있냐? 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주주총회가 있어요. 그래서 주주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사, 감사의 선임, 정관 변경, 상법상 중요한 사항들을 의견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에요. 우리 뭐 아버지보다 높으신 분이 이제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같은 분이 할아버지가 높지만 실질적으로 파워는 아빠가 가지고 있겠죠. 그런 걸 생각하면 돼요. 네. 집행기관이 있습니다. 집행기관. 네, 이 집행기관. 집행기관은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 네. 이사회는 2인 이상의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회의체계입니다. 얘도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사회는 이사들로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사. 그리고 대표이사, 이사회에서 뽑습니다. 업무 집행을 담당합니다. 집행기관이고 그 다음에 대표기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누구냐? 대표이사지. 그 다음에 감독기관이 있죠. 감독기관. 감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사위원회가 있어요. 감사와 감사위원회가 있는데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면 감사가 있으면 감사위원회가 없고 감사위원회가 있으면 감사가 없다. 나중에 배웁니다. 둘 중 기관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사 규모에 따라서 우리 기관을 좀 구별해야 되는데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이제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규모가 이제 소규모 회사, 자본금 1,000만 원 미만의 회사를 소규모 회사를 했죠. 이런 회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뭐 절차를 거창하게 할 필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총회 소집 절차를 간소화한다. 예. 이러면 이제 타치 건들면서 보시면 돼요. 이사회 대표자를 두지 않고 한 명 또는 이명의 이사만 선출 가능하다. 이런 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일반적인 회사는 3명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되는데 소규모 회사는 1인 또는 2인을 둘 수 있다. 그럼 한 명 있으면 회의체가 돼, 안 돼? 이사회가 안 되지. 네. 감사기관을 두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바로 우리 상법의 특별법이죠. 예. 그래서 얘는 이사의 총수 4분의 1 이상을 사회이사로 해라. 사회이사. 사내이사가 아니라 사회이사. 4분의 1 이상.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단 대규모 회사는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인 회사를 대규모 회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삼성, LG 막 이런 큰 회사들 있잖아요. 요 회사가 사회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대규모 회사는 이제 3명 이상의 사회이사를 해야 된다. 의무사항이죠. 예. 왜 이게 구별하는 거예요?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 한번 분류해 보는 거예요. 기간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특징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사위원회만 따로 둘 수 있다. 예. 자산 규모 1,000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상근감사 중 하나만 설치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00억 원 이상인 그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상근감사 중 하나만 선치하면 되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거는 이 상장회사일 때만 해당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법에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 자, 그래서 이제 주식회사의 특징을 이렇게 보시면 제가 올려드린 자료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판서를 하고 타이핑 치면서 하기 때문에 팩이 달라요. 알았죠? 그 여러분들은 이제 그 출력해서 뽑아서 따로 판서하시고 뭐 체크하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주식회사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특징. 네. 인적 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일치합니다. 이제 이런 설명 안 하겠습니다. 다 알기 때문에. 물적 회사인 주식 회사에 의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점이 특색이지만 이로 인해 주주로부터 독립된 경영진 행위로부터 주주를 보호하려는 것도 중요한 문제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주를 보호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보세요. 이제 경영진들이, 이사들이 회사의 경영을 잘해서 성과 나오면 또 자기 또 돈을 받겠지만 이 이윤 추구에서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도 문제돼요. 그러면 이 회사 경영을 참 못해가지고 회사가 망하면 이 주주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윤 분배를 받을 수 있어 없어? 이익배당 못 받습니다. 그래서 주주 보호하는 것들이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리성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치? 여기에는 이 분배까지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어요. 분류. 주식회사 같은 경우. 분리 이유가 주제 유한 책임, 중립화, 전문화 때문에 그렇고 대규모 회사의 등장과 자본수의 증폭과 소액 다수자를 추진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대규모 회사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회사들이 대자본의 수집이 용이하다고 제가 했어요. 그러면 소액 투자들이 너무 많아. 스티커 붙이는 거지. 뭐 카카오페이 한 주, 삼성전자 두 주, 네이버 한 주,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한 주. 여러분 제가 지금 뭐 한 주, 한 주, 두 주 해도 다 얼마야? 거의 한 150만 원 돼요. 뭐 한 주에 40만 원, 50만 원 가기 때문에. 이런 소액 다수 투자자들이 많아 없어? 많지. 뭐야? 개미라고 하죠. 네. 우리는 스티커에 죄송합니다. 스티커도 값어치가 있는 걸 스티커를 모아야 된다. 아시겠죠? 스티커 한 장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주총 오라 그러면 이렇게 가요? 안 그렇죠? 자, 그래서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대규모 회사 규모는 아시죠? 자산 2조, 이게 15억 원 미만 주주 경영자들이 경우에는 주주이면서 경영자가 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 기업 경영을 계획을 세우고 위험을 예측하고 자금을 마련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대규모 경우는 반대가 많다 이 말이죠. 왜? 다수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규모 회사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전문 경영인에 의해서 현 경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유와 분리된 동기가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소수와 이제 주주의 보호와 경영 통제. 전문 경영인에 의해서 주주 이익이 침해될 수가 있어요. 주주 이익 보호 및 통제 문제가 발생. 주주 이익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영진을 통제해야 될 문제 있어요. 그래서 이사에 대해서 우리 책임을 묻습니다.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감독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이제 보시면 뭐 이게 왜 적어놨냐 여기 보시면 보통 회사 같은 경우에 이사가 보통 일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이고 3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각 주식회사에 A, B, C, D 이사가 있는데 경영 향상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경영 판단 원칙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이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성공하면 회사가 획기적이야. 실패하면 회사가 망해.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세워져야 되냐. 이런 문제들이 여기서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데 소규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사가 1인 또는 1인 또는 2인의 이사가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사회가 없겠죠. 1인일 때는. 그런 걸 제가 저번 시간에 아니라 뭐 판단을 해놓은 게 있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늘날 기업 지배주의 이슈가 뭐냐. 자, 기업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기업이 이제 스마트폰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주주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주주. 이사가 있을 거 아니야. 이사. 이사는 거의 주주의 대리인이에요. 예. 주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채권자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 채권자. 음. 있어, 없어? 있죠. 예. 음, 음. 자, 그 다음에, 국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노동자 등등 그 하나의 기업을 주의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늘날 주주, 회사 채권자, 전문 경영인 사이의 이해 충돌이 다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스마트폰 회사를 위해서 주주도 있고 채권자도 있고 이 사람들이 이익 충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채권자 국가. 이 국가가 우리는 여기 상법에서 배울 필요 있냐? 없어요. 알았죠? 노동자는 노동법에서 배우면 돼. 주로 문제되는 게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우리 다룬다. 그 오늘날 주주 채권자, 그다음에 전문 경영인 사이 이해 충돌을 발생해 다분해지고 전문 경영을 어떻게 감독할 것인가 이게 지배 구조의 핵심이 된다 이 말. 또한 오늘날 과연 이 회사의 주인이 누구야? 주식회사의 경우에 주주가 주주인 되죠. 네,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야? 그러니까 국민이지. 똑같은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돼요. 회사의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봤을 때 어디까지 전통적으로 주주와 채권자를 보고 있는데 전문 경영인의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봄으로써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네. 현실적 이유에서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범위의 노동자, 지역사회, 국가 그래서 이렇게 넓히는 견해도 있는데 네, 이게 나중에는 뭐가 있냐면 네,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 영리성 공부했죠? 네, 영리성 CSR. 네. 지역사회, 뭐, 국가에 대해서 할 게 뭐 있어요? 100% 해줘야겠지. 이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관계. 대주주는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를 선임하여 하고 소액주주는 회사의 경영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이런 사람들 뽑으려고 소액주주는 일 잘해주고 이익 나는 배당받고 그냥 떨어져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이렇게 이해 충돌이 됐어. 주식회사가 아주 잘 만든 회사예요. 민주주의의 요소가 그대로 이제 있는 회사를 우리가 자본주의의 곧 바로 주식회사라.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뭐 이해관계인들도 충돌이 생기고 해결도 해야 되고 이렇게 움직이는 회사가 이런 회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의 해서법상 지배구조를 잠깐 보시면 특징이 정통적 방법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건 뭐야? 이게 주주 채권자를 보호하는 걸 우리가 모토하고 있다. 세계에서 있는 기업들을 공통적으로 정할 수 있는 지배구조는 없다. 그 나라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 풍토와 현실에 맞는 기업 지배구조를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내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모두의 학자들의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확 통일된 우리 보세요. 언어를 보세요. 언어도 통일된 언어가 있어? 없지. 없어. 똑같은 거야. 이해됐습니까? 네. 이게 이제 기간에 대한 네, 아주 기본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마우스가 이게 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고요.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주주총회, 이사, 감사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아셨죠? 이것도 좀 쉽고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복습 잘 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